그래, 이산확률 분포의 대표 분포는 이항 분포라고 배웠지.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건 수량이 많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수량이 많은 것들의 분포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도 관여가 되는 그런 용어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가장 직접적인 게 뭐 수능 점수에 대한 점수 분포. 수험생들, 전국 수험생들의 뭐 수학, 확통 선택 과목 학생들의 점수 분포, 국어 과목의 점수 분포, 이런 것들을 보면 점수가 이제 다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가 되고, 그 통계 대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 친구들의 이제 점수 분포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평균 근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뜻이야. 평균 근처에 제일 많은 사람이 있고, 여기 상위권 점수, 하위권 점수에는 사람들이 이제 분포가 적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요 뭐에 이제 엎어진 종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양의 그래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정규 분포라고 불러.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는 얘가 뭐였다? 이런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런 모양이었다가 도수분포 다각형이었다가 이 구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선처럼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걸 연결하면 곡선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런 정규분포 곡선으로의 연결고리예요. 거기까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크게 그렇지 않고요. 다음 정규분포 정식으로 이제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렇게 만든 거야. 정규분포 이론 애들은. 나와 있는 구성 요소를 보면 루트 2파이 상수입니다. 상수. 아유, 왜 이러냐. 쏘리. 자, 그러면 여기 시그마 뭐예요? 시그마. 표준 편차죠. 여기도 표준 편차죠. M은 뭐야? 평균이죠. 나 여기 2라고 나와 있는 거. 이과들은 배운 그 무리수 2입니다. 자, 그럼 이 정규 분포를 해석할 때는 표준 편차와 평균에 따라서 살짝 모양이 바뀌겠구나 이런 뜻인 거야. 표준 편차하고 평균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식을 대입해서 뭔가를 도모할 필요는 없어. 정규 분포 곡선은 표준 편차하고 평균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 특징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자, 첫 번째는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자, x-m의 제곱. x-m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차 함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y는 x-m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 뭔 뜻이야? m, 0을 꼭지점으로 가야지. 또한 x는 m을 대칭축으로 하지. 맞아?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값인 m 대칭입니다. m 값을 대칭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요 2.7 정도에 대한 무리수 2.7 정도에 대한 지수 자리에 있는 값인데 여기 나와 있는 x-m의 제곱은 x는 m 대칭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단서고요. 자, 다음 값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값이 변화할 텐데 하필이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그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얘기할까?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떤 값에다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을 곱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값이. 전체 값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 그 함수는 조금씩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로 올라가.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평균을 대칭축으로 하면서 좌우 대칭.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구간의 전체 넓이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라고 하는 건 정해진 거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넓이가 1인데 표준 편차가 더 커갖고 낮아져? 그러면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동그란 풍선을 누르면 옆으로 퍼지듯이 걔는 퍼지는 분포가 나오게 되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옆에서 이렇게 누르면 위로 이렇게 모양이 올라가는 것처럼 정해진 넓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표준 편차에 따라서 요 곡선의 넓고 높고 정도가 달라진다. 여기 이제 평균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 그 다음 표준 편차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 이 정도를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자, 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것을 정규 분포라 하고, 그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자, m과 시그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상수고, 자, 이 값은 2.718이어 어쩌고 무리수인 것이고, 이때 이 정규 분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이 양분포는 MP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는 평균과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나타낸다. 이게 정규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뭔가요? 자, x는 m,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 곡선. 다음 x축은 점근선이다. 쭉쭉쭉쭉쭉쭉쭉 점근선. 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닿진 않는데 우리가 보통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이야기하고 전체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자, 그러면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아까 평균일 때 제일 높은 함수값을 갖는다. x가 m일 때 지수가 0승이 되니까 여기가 제일 큰 값을 가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왠지 기억나죠?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 총합이 1이었어요. 자, 4번과 5번. 평균이 일정하다면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 어떻게 된다 그랬어? 표준 편차가 커지면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펴진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 값이 변하면 평균은 대칭축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이 변하면 그래프가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모양은 같아. 표준 편차가 같으면 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평균이 커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합니다. 평균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같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언제 왔어? 자, 중요한 특징들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익혀지겠지만 초반에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저기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어디 대칭이다? 평균 대칭이다. 종 모양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낮아지고 퍼진다.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좁아지고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평균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했던 거의 부연 설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평균은 똑같은데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가 0.8일 때, 1일 때, 2일 때 점점 낮아지고 퍼지는 거 보이고요. 전체 총 넓이는 1인 게 변함이 없다. 평균이 0일 때에서 1일 때로 4일 때로 같은 모양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분산, 평균과 분산이 다른 것 같다면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세요. 자, 정규 분포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 평균과 표준 편차.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정규 분포.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평균은 5고요. 분산이 9인데 여기를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기로 하는 거야. 자, 평균이
n 평균 10이고요. 분산이 16이니까 이렇게 써주기로 한다.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주기로 한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어떻다? 낮아진다. 표준 편차 클수록 낮아진다.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뀐다. 대칭축의 위치가 곧 평균이었다 이 소리예요. 자, 필수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x는 12 이하는 px는 18 이상. 뭔 뜻일까요? x가 12 이하일 확률과 x가 18 이상일 확률이 같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 정규 분포의 특징을 보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평균이 있어. 그러면 왼쪽 넓이 얼마? 0.5야. 평균의 오른쪽 넓이 0.5야. 총합이 1이라 그랬으니까. 자,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 어딘가에 a라고 하는 값이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px는 a 이하일 확률. 뭐 얘기한다? 요 넓이를 이야기한다. x가 a 이하일 확률. 자, 확률을 넓이로 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px가 a 이상 m 이하일 확률.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a 이상 m 이하일 확률. 어떤 식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넓이가 0.2래. 자, 이 값이 0.2야. 자, 그러면 x가 a 이하일 확률 얼마인 거야? 0.3이야.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px가 a 이상일 확률 얼마니? a 이상일 확률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a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5에다가 0.2를 더해서 0.7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규 분포 안에서의 확률을 말하는, 즉 넓이를 말하는 방식, 대칭성을 이렇게 이용해서 구해 가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나와. 자, 여기에 a가 있어. 아, 둘 다 a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여기에 m으로부터 같은 간격 떨어진 자리가 있어. 여기가 m 플러스 a 자리야. 그럼 여기가 m 마이너스 a 자리야. 같은 간격 떨어진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런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같은 간격 떨어져 있으면 둘이 대칭이니까 넓이가 같다. 이해돼? 넓이가 같다. 그러면 나머지 노란색 부분도 넓이가 같다. 이해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식에서 p x가 m-a 이하일 확률. 자, 여기 노란색의 표현이에요. 자, 오른쪽 노란색의 표현 뭐라고 써야 돼? x는 m 플러스 a 이상일 확률. 왼쪽 노란색, 오른쪽 노란색. 되겠니? 자, x가 m-a 이상일 확률. x가 m 플러스 a 이하일 확률. 초록색 더하기 0.5. m 플러스 a 이하일 확률. 초록색 더하기 0.5. 이렇게 해서 같다. 자, 그러면 같은 간격 떨어져 있으면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이 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 기준으로 인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의 확률, 즉 넓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 같은 간격, 평균에서 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그럼 확률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니? 평균에서 같은 간격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요 간격의 왼쪽, 요 간격이 오른쪽 같다. 여기에 오른쪽 이상일 확률과 여기에 이하일 확률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x가 a 이상일 확률과 px가 b 이하일 확률이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확률인데 그 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 a하고 b는
어떤 관계에 있는 기준이 된다? 평균으로부터 같은 간격 떨어진 애들일 거다. 라고 하는 뜻인 거야. 어디가 A고 어디가 B든 상관이 없어. 자, 여기에 평균이 있으면, 자, 여기가 A면 여기가 B인 거야. 여기가 A면 여기가 B인 거야. 어쨌든 서로 반대 방향으로의 확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의 중점이 평균이에요. 이 소리인 거야. A하고 B의 중점이 평균이에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최종 결론 이해되겠니?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세요. 12 이하와 18 이상이 같대요. 반대 방향이잖아. 작거나 같다 하고 크거나 같다가 같대요. 자, 그러면 평균이 누구라고? 12와 18의 중점이 평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5인 겁니다. 15. 서로 반대 방향으로의 확률이 같을 때는 중점이 평균이다. 이해돼? 그래서 평균에 대한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평균을 어떻게 또 설명하기도 하느냐? 자, 우리가 x는 m 대칭입니다. 어떻게 써? x는 m 대칭인 함수식. f m-x는 f m 플러스 x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켜.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15-x가 f15 플러스 x랑 같대. 평균이 15입니다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야. x는 m 대칭.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신경 쓰셔야 돼요. 20. 평균 20 표준 편차 3을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x가 a 이하일 확률과 29 이상일 확률이 같다. 둘의 중점이 누구다? 평균 20이다.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29는 40이 나와야 된다. 자, 정균포를 따르는 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라. 자, 6 이하일 확률과 16 이상일 확률이 같다. 평균은 얼마다? 6과 16의 중점이다. 자, 다음 v 9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풀어요? 81분의 1 vx로 풀죠. 따라서 x의 분사는 81.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는 9다. 이렇게 찾아라. 자, 216번. x의 정규 분포가 다음을 따를 때, 자, 요 p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216번. 자,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 근처가 가장 높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구간의 넓이를 찾아보겠다 이런 소리예요. 특정 구간의 넓이. 여긴 지금 x값이 k-3에서 k 플러스 1까지니까 4간격의 구간의 넓이를 보겠다. 그냥 이해를 위해서 숫자로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10이야. 평균이 10이야. 그러면 2간격만 연습해볼게. 2간격. 자, 그러면 비교해보자. p, x는 8 이상 10 이하일 확률하고 p, x는 9 이상 11 이하의 확률을 보자. 확률 변수는 2씩 떨어진 구간인 간격인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어느 확률이 더 크니 그 말은 누가 넓이가 더 크니 그 말인 거야. 넓이가.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자, 여기에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자리가 9가 될 거고 오른쪽 11이고 왼쪽 여기가 8이고요. 7이고요. 12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8 이상 10 이하일 확률은 자, 8부터 10까지. 자,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요 넓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얘입니다. 8 이상 10 이하. 이해됐어? 자, 그러면 9 이상 11 이하의 넓이는 9부터 11까지의 넓이. 자, 빨강색 넓이하고 앞에 청록색 넓이하고 하늘색 넓이하고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커? 빨간색 넓이가 더 크지요? 똑같은 이 간격. 그러면 이 정규분포 안에 어디에서 잡든 똑같은 이 간격. 자, 6부터 8. 자, 6부터 8보다는 지금 얘가 크지. 8부터 12. 그러면 9부터 11에서 넘어갔어. 9부터 11에서 넘어가면, 여기에 10부터 12 하면 넓이가 더 어떻게 돼? 또 작아졌지. 여긴 그대로인데 얘보다 얘가 작아지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이만큼 간격 갈수록 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평균일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간격의 넓이를 구할 때는 평균을 끼고 있는, 평균을 중점에 끼고 있는 그 떨어진 간격의 넓이가 제일 넓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같은 상황입니다. 3간격의 넓이를 찾아보고 싶어. 3간격. 3간격을 만들려면 어느 넓이가 최대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3간격. 3간격을 만들려면 왼쪽, 오른쪽 몇씩 떨어진 게 좋다? 1.5. 1.5씩. 3간격에서 최대 넓이가 되려면 8.5에서 11.5까지 이 넓이가 최대가 될 거다. 그럼 4간격을 만들고 싶어. 그럼 평균에서 몇씩 떨어져? 2씩 떨어지는 게 되겠지. 2씩. 그래서 4간격을 만들려면 여기에 8부터 12까지가 제일 넓어요. 이런 식으로. 그 간격의 중점이 누가 되도록? 평균이 되도록. 이 간격 K-3과 K 플러스 1의 중점이 누가 되도록? 평균이 되도록. 그러면 둘의 중점이 얼마야? 2K-2 나누기 2죠. 중점이 평균이 되도록 할 때가 넓이가 최대다. 그러면 K-1이 평균 32가 돼야 될 때니까 K가 33일 때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평균에서 제일 대칭이고 위로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평균일 때가 제일 높아. 그러면 간격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도 평균을 꼭 가운데다 끼고 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정규분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표준 정규분포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냐면 일종의 규격화 시키는 겁니다. 규격화.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정규분포 곡선의 위치나 모양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치? 특히나 요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거 뭐야? 다 만들어 놨구나. 표준 편차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냐 밑으로 퍼질 거냐 이렇게 달라지면 자, 서로 다른 곡선을 상상해 보자. 자, 누군가는 이렇게 좀 퍼져 있어. 자, 누군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대. 전체의 합은 1이야. 자, 그러면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넓이, 자, 이 넓이를 0.3이라고 할 때 같은 넓이가 되도록 하는 그 기준점의 간격이 달라지겠지. 표준 편차에 따라서 요 정규분포 곡선의 넓이가 달라지니까. 넓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간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매번 이 우리가 확률을 넓이로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로 구할 때마다 쉽지가 않겠지. 계산이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자, 또 하나는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간격에 대한 걸 우리가 위치라고 상상해 보자. 전체 100명, 1000명, 1000명이 응시한 어떤 점수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대. 자, 얘가 이제 국어 점수고 얘가 수학 점수라고 하자. 그러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이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많이 떨어져 있는 거랑 이게 표준 편차가 큰 거라 그랬잖아.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건 잘 본 친구하고 못 본 친구하고의 간격이 커지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작은 건 점수가 고만고만한 거야, 애들이.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상대적으로 뭘 더 잘 받느냐. 여기가 0.3의 기준을 잡으면 앞에 넓이가 0.2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정도에 있는 요 친구, 바로 0.2의 경계에 있는 친구가 전체 1000명의 0.2. 1000명 곱하기 0.2 하면 얼마야? 20%를 말하는 거야. 그럼 20%면 여기가 몇이지? 200등이냐?
200등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상위 20%의 줄 세우기를 했다 이런 소리인 거야. 그럼 얘도 여기가 200등의 위치가 되는 거야. 200등. 그런데 상상해봐. 둘이 국어하고 수학이 지난 기말고사에서 평균이 똑같아. 평균이 60이야. 근데 국어의 표준 편차는 뭐 10이고 수학의 표준 편차는 5였다고 하자. 그러면 가운데가 60점이야. 여기가 60점. 똑같은 200등인데 이 60점으로부터 얘는 이만큼 떨어진 점수를 받은 친구고 얘는 조금만 떨어져 있는 점수를 받은 친구가 되는 거야. 얘는 한 70점 정도의 점수를 받은 200등이고 얘는 65점을 받은 200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표준 편차에 따라서 내가 점수가 달라도 위치는 그 점수하고 별개의 상황에 해석이 된다. 평균이 낮은 시험에서 내가 얼마나 잘 받느냐가 상대적으로 잘 본 등수가 되겠지. 그건 평균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난이도는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상대적인 위치. 그러면 내가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지금 이 분석표를 가지고 나는 국어도 70이고 수학도 70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국어의 상대적 위치는 평균에서 10 떨어진 요 정도인데 수학의 상대적 위치는 평균에서 10이 떨어지면 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위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훨씬 잘 본 과목은 수학이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점수, 똑같은 평균이었지만 표준 편차가 적은 시험을 내가 잘 본 게 된 게. 그러면 훨씬 더 잘 본 시험이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큰 과목에 대한 넓이는 같은 넓이를 가더라도 간격이 많이 떨어져야지 같은 넓이가 된단 말이지. 조금만 떨어져도 넓이가 크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어떻게 비교해요? 비교가 힘들잖아. 그걸 비교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인 거야. 자, 지금 여기에는 긁은 거에 표준화 작업이 빠졌는데 자,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든 y든 이런 것들 서로 다른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것들의 분포를 하나의 표준 규격으로 맞추고 그 표준 규격인 확률 변수를 z라고 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 그 나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확률 변수에서 그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든 국어에 대한 z점수, 표준화 점수를 보면 국어에 대한 것은 자, z가 나의 점수가 70점에서 평균을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 했더니 표준 편차 1간격 떨어진 위치가 나의 점수가 되는 거야. 자, 수학에 대한 점수는 내가 똑같이 70점, 평균은 60점인데 표준 편차가 5였어. 자,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졌어. 자, 0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1 떨어졌어 라고 하는 이 넓이하고 0으로부터 2만큼 떨어졌어. 자, 0에서 2만큼 떨어졌어의 이 넓이하고를 비교하면 나의 상대적 위치가 훨씬 상위권 점수가 되고 있는 수치인 거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표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진 자료들을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0이 되고 어떻게 해서 1이 되느냐? 자, Z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걸 Z로 만든다 그랬지. 그럼 앞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했잖아. Z의 평균은 자, 이렇게 쓰겠죠. 그죠? Z가 지금 얘랑 같은 식이니까. 자, 그러면 평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자, 요게 시그마분의 1 x의 평균 빼기 시그마분의 m. 자, 이렇게 된다. 자, 요게 x의 평균 m이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니까 0 되는 거 보이죠? 자, 다음 z의 표준 편차. 자, 시그마 z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자, 표준편차나 분사는 더하기 빼기 필요 없고 요 곱해진 부분에 대한 절대값 b. 자, 시그마분의 1에 x의 표준편차. 근데 x의 표준편차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약분하면 자, 1의 값이 되는 거 이렇게 보일 거야. 그래서 어떠한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든 요 z에 대한 평균은 0이 되고 분산 표준편차는 1이 될 거야 이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정교분포 곡선이 가운데가 평균이었는데 평균을 0으로 세팅했단 말이야. 0으로, 그치? 0으로 세팅했으니까 이제 평균으로부터 오른쪽 넓이 0.5, 왼쪽 넓이 0.5라 그랬는데 자, 이제 평균 수치가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X가 아니 Z, 표준 점수 Z가 0 이상일 확률 얼마인 거야? 0 이상일 확률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0.5. 자, 그러면 어딘가에 0으로부터 양수인 A가 있어. 어딘지 몰라.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0부터 A까지예요 라고 쓸 수 있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 항상 평균이 0이니까 0에서 떨어진 얼마까지일까요? 이 A라고 하는 자리가 정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값을 구할 필요 없이 구해놓은 표를 읽으면 됩니다. 그게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자, 198페이지 펴보세요. 다른 답 체크 바로 앞에. 자,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야. 여기 A 대신 뭐라고 써 있어? 스몰 z 써 있는 요 그래프가 오른쪽 상단에 보일 겁니다. 보이죠? 자, 그러면 P 0 이상 Z가 Z 이하일 확률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값들이 그 표인 거야. 자, 그러면 요 스몰 z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들에 따른 넓이 값을 다 계산해 놓은 것들이 나와 있는 표다. 자, 먼저 읽어보세요. 자, 직관적으로 바로 보일 텐데 Z가 1일 때가 얼마입니까? Z가 1일 때 따라가면 얼마야? 0.3414. 정확하게는 1.00에 대한 값인데 뒤에 00 띄고 그냥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Z가 1.96일 때 얼마입니까? 찾았어? 0.4750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연수. 자, 방금 0 이상 1 이하를 예성이가 읽었어. 자, 0 이상 1 이하가 얼마라고? 0.3413이라고. 외우는 수치 아닙니다. 줍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연습할 거야. 0 이상 1 이하가 0.3413이라면 자, 그러면 Z가 1 이상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0 이상 1 이하의 넓이는 지금 여기란 말이야. 여기의 넓이가 0.3413이에요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 이상인 넓이는 어딘 거야? 여긴 거지. 나머지 부분. 그러면 반쪽에서 빨간 거 빼서 구하는 거야. 항상. 0 이상 A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돼? 0.5 빼기 0.3413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자, P, Z는 1 이하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1 이하일 확률은 뭐 묻는 거야? 1로부터 왼쪽 이만큼의 넓이를 묻는 거지. 그러면 빨강색에다가 뭐 해주면 돼? 0.5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0.5 더하기 0.3413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P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자, 마이너스 1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0으로부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넓이 얼마인 거야? 0.3413인 거야. 똑같은 거야, 얘랑. 이해되죠? 자, 그러면 P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고 0에서 1까지를 더하면 되는데 둘이 어떻다? 같다. 대칭에 잡히면 넓이가 같으니까 얘는 2배의 0.3413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봐. 자, 어떤 기준 하나를 가지고 요 기준 되는 걸 가지고 나머지 구하는 방식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넓이들이 여기가 이제 A면 이쯤을 B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자, 0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알파, 0 이상 B 이하일 확률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P, Z가 A 이하일 확률 뭐라고요? A 이하일 확률. A 이하일 확률은 0.5 더하기 알파. P, Z가 A 이상일 확률은 뭐라고요? A 이상일 확률은 0.5 빼기 알파. P,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A 이상 B 이하일 확률. 자, 요 넓이는 기준은 항상 이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거라고. 0부터 B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뺀다. 이렇게 가야 돼. 0부터 A까지의 넓이 베타에서 0부터 A까지를 뺀다. 오케이? 자, P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의 넓이는 뭡니까?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하고 0에서 A까지가 똑같으니까 2알파. 자, P 마이너스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마이너스 A에서 0까지는 뭐랑 같아? 알파. 그럼 0부터 B까지가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야. 따라오고 있어? P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 이상 A 이하의 확률 마이너스 B 이상 A 이하일 확률. 자, 마이너스 B에서 0까지 하고 0에서 A까지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이. 뭐 하는지 이해되겠니? P 마이너스 B 이상일 확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이상일 확률. 또 얘는 뭐야? 그래서 뭐야? 0.5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B에서 0까지 하고 0에서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B에서 0까지가 0에서 B까지랑 같은 거라고. 다시 켜봐야겠다. 자, 다시. 이거 익히면 뒤에 문제 그냥 다 해결돼. 우리는 0부터의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 보는 거다. 표준 정규 분포에 나와 있는 0부터 어디까지 그 넓이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나머지 애들을 구하러 갈 거다. 대칭성, 마이너스 1대의 대칭성, 구간 안에서의 끊어지는 것을 따로따로 더하는 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간의 넓이를 구합니다. 자, Z는 A 이하. 도현아, 이거 뭐야? A 이하. 좀 이따 해줘? 유찬아, 뭐야? A 이하를 상상하란 말이야. A 이하 여기 아니니? 여기 다 지워지잖아. A 이하, A 이하 여기 아니라 A 이하. 그럼 여기 기준이 있는 건 얘라고 얘. 어?
그럼 이만큼 왼쪽이 얼마라고? 거기다 이거 더하라고. 자, Z가 A 이하일 확률은 0.5 기준으로 A 이하. 0.5 더하기 A. 자, A 이상. 단아 A 이상 뭐야? A 이상이면 여기는 0.5에서 A를 뺀다. 준비하고 있지? 자, A 이상 B 이하. 우빈아, A 이상 B 이하 뭐야? 아, 운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A 이상 B 이하. A 이상 B 이하는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요 넓이. 요 넓이는 0 이상 B 이하에서 0 이상 A 이하를 뺀다. 자,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이거 뭐야? 끝. 2알파.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 얘하고 어떻다? 넓이가 같다. 이 녀석의 2배다. 자, 마이너스 A 이상 B 이하. 마이너스 A 이상 B 이하. 현지야 이거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 이상 B 이하. 요거 얘랑 같으니까 알파. 여기가 베타. 자, 마이너스 B 이상 A 이하.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B 이상 A 이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어 이제? 하나 더 해봐. 마이너스 B 이상. 마이너스 B 이상. 얘하고 얘네 0까지 가는 거야. 음수에선 0까지. 마이너스 B 이상 0이하가 얼마야? 마이너스 B 이상 0이하가 얼마야? 마이너스 B 이상 0이야. 이 넓이가 얼마야? 이 넓이가 0 이상 B야. 0 이상 B야랑 같다고. 아시게? 0.5 빼기 L은 마이너스 B 이상 0 이하고 누가 같다고? 0 이상 B 이하고 같다고. 응? 마이너스 B 이상 0 이하하고 0 이상 B 이하하고 같다고. 어? 같은 거 알겠어? 같은 거 알겠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아까?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베타라고 한다 그랬지? 어? 어? 마지막 기회 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B 이상이래. 마이너스 B 이상이래. 마이너스 B 이상이래. 이상.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넓이를? 요만큼의 넓이하고, 요만큼의 넓이하고, 더하면 얼마냐, 소리야? 이해돼? 얼마?
얼마? 전체가 1이야. 0.5. 뭐라고? 방금 그리다 보니까 전에 투투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 90년대. 유찬이 아나? 얼마 전에 요즘 지마켓이 아주 병맛 엄청난 광고들 하고 있는데 혹시 봤니? 어? 대박이던데. HOT 나와갖고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하는데 하도 먹고 있더라고. 내 HOT 세대가 여러분들 아니니까 공감이 좀 안 되지. 지금 선생님들은 그 광고 보고 지금 미치고 있어. 지금 난리야, 재밌다. 그 광고 기획자 대박인 것 같아. 투투라고 하는 이제, 남성 둘, 여성 둘, 혼성 4인조 그룹이 있었어요. 대표곡이 이제 1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노래 제목이야.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헤어졌어. 헤어졌고,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데 저쪽에서 딴 이성이랑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노래. 둘이 되어버린 날이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이게 가사야. 유명한 안무가 있죠. 반쪽 때문인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모르냐, 진짜.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났니? 반쪽 얘가 1에 반쪽 0.5. 자, 연습은 끝났다. 자, 이 기타 등등을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도현 준비됐나? 이쯤에서 도현아, 분산이 뭐였지? 그지. 다른 거 뭐야? 선생님 장담하는데 지금 너가 이제 분산 제일 잘 배웠어. 다른 애들 지금 뭐였지?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 이제. 다음에 질문했는데 이제 나타나면 그때 갈아타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으로. 아마 지금 다음 주에 민규가 제일 유력해. 표준 정규분포 민규로 갈아타야 돼. 자, 확률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에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자, P는 2 이상일 확률.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이쯤에 2가 있어. 2 이상일 확률 여기를 묻고 있어. 누굴 이용한다? 0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 그럼 0 이상 2 이하일 확률이 얼마래? 0.477이. 여기가 0.4772예요. 이 소린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 녀석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 0.5에서 빼기 0.4772를 한다. 0.0228. 되겠습니까? 자, P가 0.5 이하일 확률. 0.5 이하일 확률. 누구 기준? 0.5. 자, 0.5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0 이상 0.5 이하일 확률에다가 뭐 한다? 0.5를 더한다. 0 이상 0.5 이하일 확률은 얼마? 0.1915. 그러면 0.5 더하기 0.1915. 오케이? 0.6915. 자,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0, 1, 2.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도현아? 0.5 아니야? 어. 0에서 2까지의 확률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뺀다고. 항상 기준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0 이상 2 이하일 확률에서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뺀다. 0.4772 빼기 0.3413.
자, 마지막. 마이너스 1 이상 1.5 이하래. 자, 마이너스 1 이상 1.5 이하의 확률. 자,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확률은 어딨어? 0 이상 1 이하의 확률과 같고요. 다음 0 이상 1.5 이하의 확률은 0.4332. 둘을 더한다. 자, 그러니까 0에서 붙어있는 구간 애들 구해라. 그럼 그냥 다 더하는 거야. 0에서 떨어진 애들 구해라. 그럼 누군가에서 누군가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런지 오케이? 항상 기준이 0부터. 0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다음에 Z를 표준화하세요. 자, 이제 표준화 공식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표준화 공식. 자, 여기 나와 있네요. Z는 시그마분의 변마평. 변마평 나누기 시그마. 쌤이 이게 익숙한데, 시그마분의 변마평. 뭐가 됐든. X-M 나누기 표준편차. 뭐가 됐든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변마평 나누기 표준편차. 시그마분의 변마평. 우리 확률 변수란 얘기야. 자, 그러면 Z를 표준화하세요. Z. 변마평 나누기 표준편차. 모든 Z는 어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라.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이제 정규분포다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그냥 싹 소개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따져봐야 되는 건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건 표준 정규분포예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제 표준화에 대한 공식, 그다음 그걸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한 확률, 넓이 구하기. 확률 변수 x가 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표준화. 표준화식이 뭐라고? z는 누구분의? 표준편차분의 x 빼기 m. 자,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값을 25일 때, 40일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확률 25 이상 x가 40 이하의 확률은 빼기 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넘어봐요. 안 바뀌지? 자, 나누기 표준편차 10. 자, 부등식의 변형을 한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더하기 빼기 당연히 부동항이 안 바뀌고 양수로 나누기 안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야 이제? 마이너스 1.5. 얘는 0이 된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확률 변수를 평균 빼고 10으로 나눴다. 얘가 누구다? Z.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표준화 공식. 자, 그래서 x에 대한 넓이를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넓이로 전환을 한 거야. 마이너스 1.5 이상 0 이하의 확률. 그건 얼마? 여기가 0이야. 마이너스 1.5는 왼쪽에 있겠지. 이 넓이가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표에서 누구 읽어야 돼? 마이너스 1.5랑 같은 간격 떨어진 게 몇이겠어? 1.5. 너가 1.5 얘기한 거야? 확률이 얼마냐고 그랬잖아. 확률이 0.4332. 이렇게 답해 주는 거야. 자, 2번. 표준화 또 해보자. 표준. x가 60 이상일 확률. 자, 뭐 한다고요? 빼기 평균. 양변에 같은 걸 빼고 나누기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얼만데? 1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P 몇 이상? 2 이상. Z가 2 이상일 확률과 같아졌다. Z가 2 이상일 확률. Z가 2
이상일 확률. 자, 0에서 떨어졌네요. 어떻게 구해? 0.5에서 얘를 빼라. 0.5에서 2 이하일 확률 0.4772를 빼라. 0.02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18번. 확률변수 x가 다음을 만족할 때 표를 이용하여 p, x는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건 연습 이후에도 얘네들이 좀 이제 어렵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의 시험 범위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요 정규분포에서의 모습을 표준화했을 때 따라올 수 있니? 이걸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우리는 다 표준화를 한다 그랬는데 원래 그러면 여기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었는데 z에 대한 확률 분포로 변환이 되는 이걸 따라오는 거야. 자, 여기에 평균이 m이 있었어. 그 평균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그랬지. 0으로.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k라고 하는 점수가 있었어. 그러면 그게 여기에 어디로 올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문제 다시 보자. 자, x가 k 이상일 확률은 0.0013. 자, x가 k 이상일 거니까 x가 있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보는 거야? 현재 왼쪽에 있는 표에서 얘기하고 있지. 그럼 x가 k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지? 그럼 요 부분의 넓이가 0.0013이래. 지금 현재. 이해됐어? 그럼 걔가 표준 정규 분포로 왔는데 얘가 점수가 몇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넓이는 얼마일 거야? 0.0013. 넓이는 똑같아야겠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0.0013을 만드는 이 점수는 어디서 찾아? 표에서. 그럼 얘가 0.0013이었으니까 0.5에서 0.0013을 빼면 걔가 몇이야? 0.4987이죠. 여기가 0.4987이라는 얘기잖아요. 0.4987. 그럼 0.4987을 만드는 경계가 몇이었어? 여기가 나왔어. 여기가 몇이래? 3이래. 3.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가 되는 거야? Z는 변마평 나누기 표준편차. 이 과정을 거쳐서 일로 온 거지.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었어? K점. 평균은 몇 점이야? 50점. 표준편차는 몇이야? 5. Z가 얼마로 왔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는 65예요 라고 하는 점수를 이렇게 찾아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일 때 이 수치하고 정규 분포일 때 수치하고의 이 표준화했다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뭐다? 넓이는 같아요. 모양은 달라져도 곡선의 모양은 달라져도 확률은 같다? 넓이가 같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 넓이를 나타내는 숫자를 어떻게 따라와서 읽을 거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요 표준화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써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겠니? 자, 또 따라가 볼게요. 자, 요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다음 Q를 이용하여 구해보자. 자, 그러니까 쉽게 풀면 이제 이 녀석이 0.9759인데 표준화 해놓고 찾는 거야. 우리는 확률을 항상. 그럼 표준화 해보자. 자, 표준화. 변, 마, 평, 나누기 표준편차. 변, 마, 평, 나누기 표준편차. 했더니 그게 0.9759예요. 9759. 그럼 얘가 몇이야? 3이네, 3. 그럼 얘가 3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서 해석해. 자, 여기 오른쪽은 3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여기가 0.4987이래. 4987. 그럼 0.9759가 나오려면 왼쪽이 넓이가 얼마여야 되겠니? 다 합힌 게 지금 0.9759니까 9759에서 0.4987을 빼면 9 빼기 7, 2, 5 빼기 8, 7, 6 빼기 9, 6 빼기 9, 7.
0.4772라고 하는 게 여기 넓이래. 0.477. 그럼 0.477은 누가 만들어? 2가 만들어. 그럼 여기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얘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지. 이렇게 넓이에서 추적을 해라. 글씨 되게 못 썼네. 자, 확률변수 x가 다음을 따를 때 x가 45 이하일 확률은 0.1587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들어라. z로 바뀌었다. 변량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바뀔 거야. 이번에는 평균을 추적하래. 그게 0.1587이래. 자, 누구누구 이하가 0.1587이면 얘들아, 누구누구 이하가 1587이면 쟤는 양수겠니? 음수겠니? 만약에 양수였으면 여기 이하! 그럼 0.5보다 커져야지. 그러면 음수였으니까 0.5보다 작겠다 이 소리야. 음수야. 그러면 여기가 0.1587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기준은 항상 어디서 잡아?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서. 표현은 항상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0.1587인 거지. 그러면 기준이 되는 이 점수, 여기에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0.5에서 0.1587 빼니까. 빼니까 0.3413이지. 그럼 0.3413이 되는 Z는 얼마? 1.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갑니다. 넓이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양수, 음수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19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 164,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키도 주사 이모 때문에 좀 난리지? 모르니? 키 아니야? 키 맞지? 얘는 H2 모르고 샤이니도 모르고 박나래 씨는 이제 완전 나락간 것 같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이제 엄청 유명한데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떠나서 이미지 한번 좀 잘못되면 회복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누군가의 음모였다면 정말 불쌍하게 되는 거고, 그지? 사실이었으면 정말 잘못한 거고. 근데 음모였다가 잘못됐는데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GD도 한번 나락갈 뻔했었잖아. 마약 연루돼가지고. 근데 이제 아닌 거 밝혀져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 회복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닐 거거든. 근데 사실은 GD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좀 많이 믿었거든. 왜냐면 GD 진짜 제 포즈가 일반인이랑 너무 달라. 근데 오히려 그 사건 뒤로 좀 자중하는 듯한 건 보이는 것 같아. 오히려 본인도 뭐 느꼈겠지. 괜히 이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뒤로 아마 컴백할 때 유키즈에서 봤던 것 같은데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 그때. 막 신곡 다시 낼 때 파워 낼 때 파워. 응? 파워. 자, 키. 내가 우리가 얘 걱정할 필요는 없어. 잘 살겠지 뭐. 자, 1000명의 키라고 하는 걸 확률변수 x라고 둔 겁니다. 확률변수 x. 자, 그럼 항상 이제 정리를 해놓으세요. x라고 하는 애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얘 가지고 키가 170인 학생은 170 이상인 학생은 몇 프로니? 자, 몇 퍼센트니? 확률을 묻는 겁니다. 확률. 확률이 만약에 0.3413이야. 그럼 몇 프로라고 할 거야? 34.13%야. 그러니까 퍼센트는 곱하기 100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1번의 질문은 뭐다? 1번은 키가 170 이상일 확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우리말로 한 게. 자, 그러면 170 이상인 확률 뭐 한다? 표준화. 표준화가 뭐였다고? 표준화. Z는 뭐 분해? 표준 편차 분해. 뭐? 빼기 평균. 자, 그러면 그대로 Z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자, 그러면 0.6 나누기 5는 6 나누기 5는 1.2. 1.2 이상일 확률. 할 수 있다 이제 도현아. 그치? 1.2 이상일 확률. 0.5 빼기 낚일 뻔했잖아. 0.5라는 줄 알고. 읽지 마! 실판에 다 써 있어! 책 보면 반칙! 0.5 빼기 1.2 이하일 확률 0.3849 0.1151입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이거 왔으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왔으면. 자, 이거 오는 과정이 계속 이제 난이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키가 그러면 정답은 이제 뭐야? 안 냈네. 끝까지. 0.11551 11.51%가 답입니다. 자, 2번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어떻게 구해? 몇 명은? 1000명 중에 몇 프로니? 1000명 중에 만약에 20%야. 200명. 이렇게 찾으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몇 명이니? 그건 이제 확률을 구해서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해라. 명수. 1000명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자,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 만들 수 있겠어요? 자, 표준화, 변마평, 나누기, 평균이 몇이었지? 변마평. 쓰자냐? 변마평, 나누기 표준편차. 변마평, 나누기 표준편차. 자, 마이너스 4 나누기 5, 마이너스 0.8, 1.2. 자, 마이너스 0.8에서 1.2. 마이너스 0.8에서 1.2. 자, 두 개의 확률. 자, 그러면 마이너스 0.8에서 0까지는 얼마? 0.2881. 0.2881. 0 이상 1.2 이하일 확률은 0.3849. 둘을 더한다. 더하면 얼마? 감사한데? 0. 1 올라가고 3. 1 올라가고 7. 6. 0.6730입니다. 곱하기 얼마? 1000. 몇 명? 673명. 이해됐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신다. 이거 빨리 끝내고 나 채가 온 영상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20번이 마지막이야? 아니 채가 온 선생님이 아까 밖에서 잠깐 보다가 네이버에서 금메달 땄다는 거 지금 좀 전에 알았거든. 어제 새벽에 1차 선생님이 하는 걸 봤어. 결선 1차 그 후보라고 해서 1차를 얘가 뛰었는데 첫 점프 엄청 잘했는데 두 번째 점프에서 쓰러졌어. 걔 진짜 거의 한 10분 동안 파이프라인에 누워 있어갖고 막 페트롤들 오고 난리 났었거든. 그래서 쟤 어떻게 2차 뛸 수 있나? 그러니까 졸려고 잤거든. 걱정하면서 잤거든. 어떻게? 근데 와 3차에서 지금 얘가 대역전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거야. 지금 야 걔 지금 너네랑 동갑이지? 최고원이가 18살인가 그래. 뭐 했어? 와 대박이지 그치? 네. 아니 그니까 뭐 금메달 딴 거 되게 대견한데 나는 1차의 그 모습을 보고 쟤 2차 3차 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했는데 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진짜 정신력과 깡다구와 그런 게 있으니까 세계 챔피언 먹는 거야. 나 같았으면 넘어졌으면 안 할래요 아파 이래. 엄마 이랬는데 18살짜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지금 말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내가 진짜 마지막에 온 게 언제인지 아냐? 선생님이? 훈련소에서
근데 자대도 아니야. 훈련소에서 훈련소 기간에 6주 훈련을 군사훈련 들어가는데 첫 주차였던 것 같아. 첫 주차. 선생님이 겨울 군번이에요. 눈이 그렇게 왔어. 근데 눈이 오는데 그때 내가 불침번 담당이었거든. 새벽 한 2시, 3시경에 불침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 이제 보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와. 그날따라. 그러니까 눈이 오면 뭘 걱정해야 되냐? 내일 종일 치워야 돼, 저걸. 눈 치우는 것도 대단한 것도 없어. 석가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모난 나무 판때기야. 그걸로 하염없이 밉니다. 하염없이. 미는데 눈이 오잖아. 그래도 계속 밉니다. 우리 생각엔 어때? 어느 정도 내리고 나면 치워야 되잖아. 안 돼. 군대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 계속 치웁니다. 별의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첫 주차에 진짜 우리 군번에 또라이가 한 명 있었어. 연명량에서 훈련을 받다가 저 위에 헬기가 한 대 떴는데 헬기에다가 대고 장난으로 총을 이렇게 한 거야. 조교 몰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대대장이 타고 갔던 거야. 그럼 대대장이 위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이고 우리 형들 훈련 잘하나? 이러고 오는데 한 놈이 이랬어. 총을. 그날 진짜 뒤지게 불렀어 우리가. 그 도라이 한 놈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 가는 분들 동기 잘 만나야 된다. 요즘은 진짜 많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아유 그때는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일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거든. 진짜로. 그게 제일 악몽. 지금은 아닐 거야. 뭐 조카들 뭐 요즘 군대 가갖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어보면 뭐 진짜 깜짝 놀래. 쌤이 작년이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이제 후배 녀석 같이 공부한 녀석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녀석한테 카톡을 보내놨어. 근데 카톡이 한 6시쯤 오더라?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왔어. 그랬고 그래 너 어디서 뭐하고 있니? 근데 부대래. 그래? 부대인데 나한테 카톡을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 가능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핸드폰도 쓰는 거야. 그게 문화 충격이 온 거지. 이제. 그러니 언제 나오니? 그러니까 뭐 조만간 나가요. 근데 그런 톡을 한 게 아주 충격이었어. 군대에서 톡을 하는 거야. 이제는 아마 그거 더 막 많이 풀어준 걸로 알고 있어. 네. 뭐 얘기하다가, 눈물이나. 그래. 엄마 찾으면 안 되죠. 마지막 문제 보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것도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무조건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 앞에 19번에서 뭐 했어? 18번, 19번에서 정규 분포인 상황을 표준 정규 분포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 연결을 조금 더 나보고 시키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확률이란 표현이 지금 전혀 없지. 확률이 없어. 그냥 명수, 점수 이런 것만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어떤 확률 변수 찾고 거기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 건지 거기까지를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잘 읽어봐. 320명을 뽑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런데 2,000명이 응시했대요. 여기에 확률이 나온 거야. 자, 내가 합격하려면 몇 등 이내 들어야 돼? 2,000명 중에. 320명 뽑잖아. 몇 등 이내에 들어야 돼? 320등. 320등까지 뽑겠다 이 소리야. 2,000명 중에. 그러면 2,000명의 점수. 2,000명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면 그 확률 변수 x가 2,000명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점수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를 거라고. 그지? 그러면 합격자인 점수가 그 점수가 K점이라고 하자. 합격자. 즉 320등 점수가 K점이야. 그러면 걔가 지금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K점을 받으면 합격이야. 앞에 걸로 지금 문자를 둔 거야. 그럼 합격하려면 얘가 몇 등이어야 된다고? 320등. 2,000명 중에 320등. 상위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있어? 2,000명 중에 320등. 얘가 비율이 되는 거야. 비율. 그러면 0 하나 지우고 2로 나누면 0.16이죠.
0.16. 내가 상위 0.16 안에 들어야 그래야 합격이다. 이걸 내가 찾는 게 중요해. 이걸. 문제에서 안 줬다고 이걸. 그러면 얘를 앞에 있는 걸로 전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P 점수가 K 이상일 확률이 0.16이라면 K는 몇 점 받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내용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0.16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곡선에서. 자 그러면 0.16이 나오려면 자 여기는 몇이다? 0.34다. 0.34가 되는 이 Z점수는 몇 점이다? 1이다 1. 그러면 얘를 표준화해서 오면 1이다. 끝난 거지. 표준화 공식이 뭐였다? Z는 변마 평 나누기 표준 편차. 75 더하기 450. 525점이 합격자 최저 점수. 합격자 최저 점수를 말해라. 합격자의 최종 비율을 찾아라. 비율을 찾아서 점수로 추적을 해라. 점수는 표준화해서 찾아. 아시겠어? 됐어.